자, 그 다음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소술하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요, 누가 봐도 지금 끝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보니 기역 부분을 칭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고요. 용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부분의 음악적 특징,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연주자 관점에서 한 가지를 쓰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주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연주자를 이야기를 할 때 연주자가 뭐 혼자 하는 데냐, 혹은 뭐 같이 하는 데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좀 애드립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항을 봤었을 때. 악곡에서 위치와 관련을 시켜서 하라고 했죠. 위치는 지금 이미 항상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답이 있노라 라고 했던 거. 선생님 여기서 혼자 부를 것 같아. 여주인공이라고 나와 있고. 여주인공이래요. 그러니까 독창자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주인공, 독창자가 지금 굉장히 화려한 어떤 기교적인 어떤 선율을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반주도 지금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즉흥적인 어떤 선율적인 부분이 보여주고 기교가 좀 화려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이라는 거. 자, 끝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부분인지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시에서 어떻습니까? 1에 4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에 파 해서 5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1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5도에서 끝나기 전에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리다 빵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이제 빵 하고 여기에서 울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지가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나타나더라. 바로 카덴자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카덴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카덴자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번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카덴자는 어디서 더 많이 언급됐을까요? 협주곡 파트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됐죠. 협주곡이 나오면 무조건 카덴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카덴자에 대한 어떤 정의와 그리고 카덴자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고 그게 낭만 시대와 또 고전 시대 카덴자의 그 위치의 어떤 변화들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둬야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연주자 관점에서는 독창자가 주인공이 여주인공 혼자 부른다고 하잖아요. 즉흥적 성격의 기교가 많다. 그게 바로 연주자적 관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악곡에서의 위치는 마지막 부분 종지가 일어나기 직전에 뭐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1의 4류 5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 사이에 뭐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요. 종지의 유형이 무엇이냐? 우리가 종지하면 판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뭐 완전 전격 종지, 그 다음에 불완전 전격 종지, 그 다음에 하프 캐던스, 그 다음에 위종지, 그 다음에 아멘 종지 여러 가지 종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PAC 조건을 맞추려면 어떤 데였어요? 5도하고 1도가 기본 위치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 위치로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가장 탑라인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음도 1, 으뜸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들을 모두 성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전격종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요, 얘가 PAC까지는 못 썼어요, 선생님. 전격종지라고만 썼어요. 라고 했었을 때, 글쎄요, 살짝 감점이 되겠죠. 0.5점 정도 감점이 될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AC에 대한 거 밝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 거가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번 연도 문제는 우리가요. 이번 시험 문제보다 좀 더 확실히 좀 더 나아가서 준비를 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세 악곡의 다악장 구성하고 악정에 따른 연주 방식을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연주 방식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연주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대를 다르게 냈어요. 제가 그래서 고전 시대 때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 카덴자가 나오는 위치를요.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고전시대는 협주국 재연부 마감 직전에 보통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거는요, 우리 모의고사의 해설 자료,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드렸었을 거예요. 고전시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왜 모의고사를 그렇게 복습을 제대로 안 했는가는 혹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시청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당장 오늘 한 2시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7, 8월이 될 수도 있고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열을 해보자 라고 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공부 방향성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문항을 보고 지문에 있는 해설들을 내가 왜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갔지? 절대 답 맞추는 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 해설 자료를 봐보세요. 해설 자료에 답이 이미 있었어요. 너무나도 정말 제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밑줄만 그어가지고 왔거든요. 보세요. 고전시대 협주국 재연부 마감 직전에 독주자를 이해한 즉흥연주 부분에 이미 지금 정답이 앞쪽에 다 있었죠. 카덴자라 불리는 이곳에서 독주자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연주 기량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청중을 열광시켰다라고 나오고요. 심지어는 오페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요. 오페라 아리아에서 보여줬던 방식과도 흡사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오페라적인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가 기악으로 옮겨지면서 더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그 뿌리를 찾는다면요. 지금 우리는 낭만시대 오페라를 가지고 문제를 봤지만 사실은 어때요? 다카포 아리아라고 하는 데서 이미 그런 어떤 기교적인 즉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연자, 독주자가 대부분 작곡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창작자의 자율적 위상이 강화되었고 오케스트라는 카덴자 등장을 위해서 심지어 이런 것도 써져 있었어요. 으뜸마음의 사륙함을 연주한다. 연결다리를 가는 거나 끝에서 딸리마음으로 이끄는 트리를 연주해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마지막 빵 하면서 으뜸마음으로 악장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었죠. 제가 아마 드렸던 거에서 황제의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카덴자풍으로 처음부터 어때요? 연주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 카덴자적인 분위기는 원래 끝부분에서 나오는 거가 앞쪽에서 나오면서 베토벤이 낭만의 어떤 과도기 사람으로서 낭만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기교적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그 카덴자풍에 대한 어떤 변화가 시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것이 시대에 따른 또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음 또 우리가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